늙은이 영감탱이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귓전을 때리는 욕설과 함께 검은 구두굽이 내 가슴을 사정없이 짓밟았다. 30년을 지켜온 사진관 마당에 붉은 현상액이 피처럼 쏟아져 내렸다. 고작 디지털 세상에 밀려난 늙은이의 쓸데없는 집념인 줄 알았을 것이다. 철거 용역놈들이 쓰레기라며 발로 차던 저 낡은 철제 캐비닛 안에는 무서운 진실이 들어있다. 그들이 그토록 지우려 했던 30년 전에 참혹했던 밤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 어둠 속 암실에서 숨을 죽인 채 나는 오직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하늘이 무너져도 조작할 수 없는 은연필름의 네거티브 음화가 마침내 빛을 보려 한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추악한 가문을 통째로 매장해버릴 잔인한 심판의 서막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쓸쓸한 오후였다. 동네 어귀의 작은 사진관에는 손님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다. 먼지 쌓인 수동 카메라의 렌즈를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햇살마저 빛을 잃고 누렇게 발해가던 시간이었다. 거울 속에는 깊게 파인 주름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내 이름은 창식이다. 30년 동안 이 어두컴컴한 암실을 지키며 시큼한 약품 냄새를 맡아온 늙은 사진사다. 책상 구석에는 늘 찌그러진 철제 필름 캔 하나가 놓여 있었다. 두꺼운 진공 테이프로 꽁꽁 싸매어 단단히 밀봉된 낡은 통이었다. 용역놈들이 아무리 들이닥쳐도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지켜야 할 단 하나의 물건이었다. 거친 손끝으로 녹슨 철판의 차가운 표면을 가만히 매만졌다. 금속의 서늘한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내려와 심장을 무겁게 찔렀다. 그 안에는 30년 전 차마 세상에 내놓지 못한 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핏빛 진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암실의 붉은 안전등 아래에서 묵묵히 현상액을 섞고 있었다. 사방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기괴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 전원도 연결되지 않은 벽면의 아날로그 인화기가 스스로 탁하고 켜졌다. 낡은 기계가 기분 나쁜 소리로 웅웅거리며 핏빛 불빛을 뿜어냈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인화기 아래 놓인 하얀 인화지 위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거뭇한 얼룩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선명한 사람의 손자국 모양이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가 제발 살려달라고 벽을 긁은 듯한 처절한 형상이었다. 30년 전 참혹한 범행 현장을 촬영할 때 내 손에 묻었던 특수 화학 물질의 흔적이었다. 그 흔적이 오랜 세월을 지나 인화기 렌즈에 남아 기이한 징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가슴이 턱 막히며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붉은 불빛은 나에게 무서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마침내 30년을 숨어 지내던 악마들이 나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사진관의 낡은 나무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사내가 거만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이 지역 재개발을 자본으로 진두지휘한다는 가짜 재벌 2세였다. 사내의 번쩍이는 명품 구두가 바닥에 구르던 오래된 필름통들을 사정없이 밟아 뭉개뜨렸다. 사내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내 뺨에 하얀 서류 봉투를 툭툭 던졌다. 이 더러운 야산 구석에서 사진관 간판을 내리고 당장 길바닥으로 나가라는 잔인한 명령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덩어리에 숨이 메었지만 주먹을 꽉 쥐며 깊은 침묵을 삼켰다. 거친 숨소리만이 좁고 차가운 대기실을 무겁게 채웠다. 사내는 내 손때 묻은 낡은 카메라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런 쓰레기 같은 고물로 아직도 밥벌이나 하겠느냐며 사정없이 비아냥거렸다. 나는 사내의 담배 연기 너머로 그의 목덜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주 특이한 붉은 반점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30년 전 내 암실에 숨겨 목숨을 살려냈던 진짜 상속인의 몸에는 절대 없던 반점이었다. 눈앞의 사내는 진짜가 아니었다. 타인의 인생을 통째로 훔치고 진짜 부모를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의 추악한 핏줄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왜 하늘은 이토록 잔인하고 부정한 자들에게 거대한 부와 권력을 쥐어주었는가? 풀리지 않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으나 이내 차가운 깨달음이 뇌리를 스쳤다. 하늘이 이자를 내 앞으로 스스로 걸어오게 만든 이유는 단 하나였다. 30년 전 미완으로 멈췄던 피의 심판을 내 손으로 끝내라는 엄중한 뜻이었다. 나는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뜨거운 불길을 삼키며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나를 묻었다. 사흘 뒤 오후였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10명이 넘는 철거 용역놈들이 쇠파이프와 도끼를 들고 사진관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평생을 바쳐 모아둔 수천 개의 아날로그 필름통이 차가운 길바닥으로 거칠게 굴러떨어졌다. 둔탁한 파괴음과 함께 평생을 동고동락한 인화장비들이 무참히 부서져 나갔다. 시큼하고 코를 찌르는 현상액이 바닥 가득 피처럼 흥건하게 쏟아져 내렸다. 사내는 한 걸음 뒤에 서서 시가 담배를 피우며 그 처참한 모습을 비웃고 있었다. 용역놈들의 거친 손길이 암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향했다.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으로 캐비닛을 양팔로 감싸 안았다. 무자비한 발길질과 매질이 내 굽은 척추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흔들리는 어깨를 서로 맞부딪히며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켰다. 여기만큼은 절대로 열 수 없다며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버티었다. 내 목숨을 10수번 버려도 반드시 지켜야 할 철제 캔이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내가 구두굽을 소리내며 천천히 다가왔다. 바닥에 주저앉은 내 손가락을 짓밟으며 귀에 대고 비열하게 속삭였다. 늙은이가 아끼는 보물상자인 모양인데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리라며 사납게 소리쳤다. 덩치 큰 용역 한 놈이 거대한 무쇠도끼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 날카로운 도끼날이 캐비닛에 굳게 잠긴 자물쇠를 향해 매섭게 떨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진관 앞마당 정문 밖에서 수십 대의 대형 차량이 동시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기괴한 굉음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귀를 찢는 비명 같은 마찰음이 좁은 골목길을 가득 채웠다. 머리 위로 치켜들려 있던 용역놈의 거대한 무쇠도끼가 공중에서 뚝 멈추었다. 사방을 뒤흔든 굉음에 놀란 놈들이 일제히 정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목을 짓밟고 있던 가짜 재벌놈의 구두굽에도 움찔 힘이 빠졌다. 나는 붉은 현상액이 흥건한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 순간 사진관 앞마당의 낡은 철문이 부서질 듯 활짝 열렸다. 칠흑처럼 어두운 검은색 고급 세단 수십 대가 대열을 지어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 뒤를 이어 파란 경광등을 번쩍이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 차량들이 골목을 빽빽하게 포위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흐르는 사진관 마당에 거대한 위압감이 휘몰아쳤다. 담배를 피우던 사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몇 초 뒤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 문이 무겁게 열렸다. 풍기는 기운만으로도 사방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중년의 신사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뒤로 시커먼 양복을 입은 직속 경호원 수십 명이 일제히 대열을 갖추었다. 사내는 그가 전 세계 자본을 움직이는 글로벌 사모펀드의 아시아 총괄 의장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챈 모양이었다. 건방지게 서 있던 가짜 재벌놈이 급히 허리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다. 의장님께서 이 누추한 재개발 구역에는 어찌 오셨습니까? 사내의 목소리에는 아첨과 당혹감이 기분 나쁘게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신사는 사내가 내민 손을 벌레 보듯 차갑게 무시하고 지나쳤다. 그의 시선은 오직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만을 향하고 있었다. 신사의 구둣발이 붉은 현상액을 밟으며 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신사는 사정없이 허물어진 내 사진관의 인화기 파편들을 바라보았다. 피가 흐르는 내 거친 손과 짓밟힌 낡은 철제 캐비닛을 본 그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전 세계 금융계를 쥐고 흔든다는 거물이 차가운 마당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흙먼지와 붉은 약품이 뒤섞인 더러운 땅바닥에
개의치 않고 몸을 낮추었다. 신사는 내 피 묻은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아저씨,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떨리는 목소리가 내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30년 전 그 지옥 같던 밤에 암실 속에 저를 숨겨주셨던 그 어린 민우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신사의 떨리는 외침이 가식으로 가득 차 있던 사진관 마당의 정적을 산산조각 내었다. 내 심장이 멈춘 듯 둔탁한 충격이 온몸을 강렬하게 휘감았다. 나는 떨리는 침묵 속에서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내 카메라 렌즈에 담겼던 진짜 상속인의 맑은 눈망울이 눈앞에 선명하게 겹쳐졌다. 사라진 줄 알았던 진짜 핏줄이 이토록 거대한 거물이 되어 내 앞에 살아 서 있었다. 목구멍이 가로막혀 차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흔들리는 어깨를 숙이며 30년 동안 삼켜왔던 피눈물을 속으로 흘릴 뿐이었다. 뒤에 서 있던 가짜 재벌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다. 사내는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진실 앞에 정신을 잃은 듯 허공을 바라보았다. 말도 안 된다며 저 노인네는 그저 부서져가는 사진관을 지키던 늙은이에 불과하다고 비명을 질렀다. 용역놈들도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사내의 비열한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며 파멸의 공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신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짜 재벌놈을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사내와 용역놈들의 도주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국가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들이 과학 장비를 들고 부서진 암실 안으로 일제히 진입했다. 사내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30년 전의 흔적들이 법의 이름으로 전면 재조사되는 순간이었다. 마당에는 오직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공포에 질린 침묵만이 가득했다. 나는 지탱하기 힘든 몸을 이끌고 부서진 철제 캐비닛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굳건히 잠들어 있는 진공 밀폐된 특수 철제 필름 캔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30년 동안 모진 수모를 겪으며 이 사진관을 지켜낸 내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사내가 아무리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어도 아날로그의 은연 필름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제 가짜들의 가식을 세상에 까발릴 시간이 정확히 다가오고 있었다. 신사가 내 어깨를 부축하며 차분하지만 묵직한 어조로 말했다. 아저씨께서 30년간 지켜주신 그 필름을 이제 온 세상에 공개할 시간입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가짜 재벌놈은 바지춤을 붙잡으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신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굳게 잠겨있던 낡은 철제 캐비닛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굳게 잠겨있던 철제 캐비닛의 문이 거친 쇳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그 내부 한가운데에 30년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겨져 있던 녹슨 철제 필름 캔이 모습을 드러냈다. 철거 용역놈들의 무자비한 구두발에 짓밟혀 군데군데 찌그러진 초라한 고철 덩어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나와 민우의 억울한 목숨줄이자 저 가짜 재벌 가문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유일한 열쇠였다. 나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무겁고 차가운 필름캔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희생의 세월이 녹슨 철판 표면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두꺼운 진공 테이프로 겹겹이 싸매어 밀봉된 낡은 통을 어루만지는 그의 손끝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그의 눈가에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고여 마당의 더러운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글로벌 자본을 움직이는 거물의 어깨가 아이처럼 작게 들썩이고 있었다. 30년 전 그 잔인했던 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저 가짜 재벌놈들의 친부모는 탐욕에 눈이 멀어 민우의 진짜 부모님을 잔인하게 청부 살해했다. 그리고는 민우 가문의 수조 원대 재산과 신분을 통째로 훔쳐 가짜 재벌 행세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어린 민우는 피를 흘리며
내 사진관의 좁고 어두운 암실 속으로 기어들어왔었다. 시큼한 약품 냄새가 진동하던 그 작은 방이 아이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나는 목숨이 두려워하면서도 어린 민우를 암실 구석의 낡은 보관함 뒤에 숨겨 살려냈다. 그리고 그 참혹했던 범행 현장의 마지막 순간을 오래된 수동 카메라로 목숨을 걸고 생생하게 포착했다. 인간이 절대 조작할 수 없는 35mm 실버 할라이드 은염. 필름 가득히 저들의 추악한 살인 행각과 신분 세탁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었다. 나는 그 비밀스러운 필름을 이 특수 철제 캔에 봉인하고 오늘날까지 내 목숨처럼 지켜왔던 것이다. 민우가 단단하게 붙어있던 진공 테이프를 거칠고 단호한 손길로 뜯어내기 시작했다. 찌익하며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사진관 마당을 서늘하게 가로질렀다. 오랜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철제 캔의 뚜껑이 열리자 기묘한 세월의 냄새가 풍겼다. 캐캐 묵은 먼지 냄새와 시큼한 아날로그 현상행 약품 향이 마당 사방으로 강렬하게 퍼져나갔다. 철제 캔의 봉인이 풀리는 순간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캔의 내부에는 진공 상태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던 35mm 오리지널 필름 롤이 그 위험 있는 자태를 드러냈다. 민우는 뒤에 대기하고 있던 국가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수석 감정관에게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얀 장갑을 낀 감정관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 필름 롤을 건네받았다. 행여나 미세한 상처라도 날까 온 신경을 집중하는 감정관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다. 그 필름 한 장에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진실이 걸려 있었다. 가짜 재벌 이세놈은 그 모습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고작 저 따위 30년 전 녹슨 필름 조각 하나로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말이냐며 사납게 발악했다. 이미 공소시효도 모두 끝난 먼 옛날의 일이라며 법대로 해도 우리 집안의 돈과 권력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이기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사내의 추악하고 가식적인 폭언이 사진관 마당의 공기를 거칠게 찢어발겼다. 용역놈들도 사내의 외침에 동조하듯 웅성거렸다. 허허,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한 인간들이었다. 나는 흔들리는 어깨를 바로 세우고 대지에 굳건히 서서 사내의 목덜미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내 놈들이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이 필름은 단순히 과거의 살인 현장을 증명하는 유품이 아니다. 내 놈들이 진짜 재벌의 핏줄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과 신분을 통째로 도용한 사기꾼 집안이라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다. 진짜 상속인 민우가 멀쩡히 살아있는 한 내놈들이 누려온 모든 자산은 불법 취득물에 불과했다. 신분 도용죄와 거대 금융 사기죄의 범죄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내의 가문이 누려온 수조원의 자산과 대기업의 지분 전체가 단 한순간에 전면 무효화될 수 있는 무서운 법리적 그물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감정관은 필름 롤을 특수현상 장비가 탑재된 국가과학수사연구원 이동식 첨단 차량 안으로 신속하게 옮겼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마당에는 숨이 막힐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차올랐다. 사내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핏기가 가셔 유령처럼 창백하게 질려버렸다. 빌런과 결탁하여 재개발 이권을 챙기려던 부패 정치인 놈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궁리를 했다. 하지만 사방을 촘촘하게 에워싼 민우의 직속 경호원들이 그들의 앞길을 철벽처럼 차단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숨을 곳은 이 하늘 아래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공포에 질린 이빨 부딪히는 소리만이 마당에 가득했다. 마당 한 구석에 설치된 특수 이동식 과학수사 차량의 문이 굳게 닫혔다. 차가운 철문 너머 암실 안에서 현상액과 정착액이 섞이며 30년 전의 진실이 투명한 필름 위에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가짜 재벌. 가문을 완전히 공중분해시켜버릴 위대한 아날로그의 심판이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부서진 카메라를 손에 쥔 채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저 악마들의 비참한 종말을 기다렸다.
국과수 과학수사 차량의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혔다. 마당에 몰아치던 삭풍이 잠시 잦아들고 무거운 정적이 사방을 짓눌렀다. 암실로 변한 차량 내부에서 30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가짜 재벌 이세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연신 넥타이를 풀어 헤쳤다.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식은땀이 붉은 현상액이 흐르는 땅바닥으로 툭툭 떨어졌다. 디지털 세상은 참으로 편리하고 가벼운 세상이었다.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얼굴도 바꾸고 신분도 세탁할 수 있는 거짓의 시대였다. 하지만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35mm 은연 필름은 달랐다. 그것은 빛이 남긴 정직한 물질의 유산이었다. 30년 전 그 잔인했던 밤의 광자들이 실버 할라이드 입자 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과학은 결코 인간의 탐욕에 타협하지 않는 법이었다. 문득 어젯밤 사진관 암실에서 일어났던 기묘한 이상 현상이 떠올랐다. 아무도 없던 어둠 속에서 붉은 안전등이 스스로 깜빡이던 순간이었다. 전원도 없던 인화지 위로 서서히 떠오르던 거뭇한 손자국 형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범행 현장을 은밀히 촬영할 때 렌즈에 묻었던 특수 화학 성분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다. 진실을 세상에 까발리라는 핏빛의 외침이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특수 모니터 화면이 마당을 향해 환하게 켜졌다. 국과수 감정관들의 긴박한 손길이 화면 너머로 고스란히 중계되었다. 암흑 속에서 투명한 약품 속에 잠긴 필름의 네거티브 음화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붉고 푸른 현상에게 화학 반응을 거치며 검은 형상들이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다. 마당에 모인 경호원들과 용역놈들마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는 화면 속 공간은 30년 전 민우의 친부모가 운영하던 대저택의 서재였다. 흑백의 대조 속에서 잔인하게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의 숨통을 끊고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는 한 사내의 젊은 시절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현재 가짜 재벌 가문의 창업주이자 사내의 친아버지인 늙은 회장의 젊은 날이었다. 사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때 화면을 지켜보던 국과수 감정관이 사내의 목덜미 부분을 거대하게 확대했다. 순간 내 등줄기를 타고 소름 돋는 전율이 무섭게 내리쳤다. 확대된 네거티브 필름 속 젊은 살인자의 오른쪽 목덜미에는 아주 기괴하고 특이한 붉은 반점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뱀의 눈망울처럼 기분 나쁘게 일그러진 형태의 점이었다. 조작이 절대 불가능한 아날로그 필름이 증명하는 유전자의 낙인이었다. 나는 말을 삼키는 침묵을 깨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앞에 서 있는 가짜 재벌 이세놈을 바라보았다. 공포에 질려 허우적대던 사내의 맞춤 정장기 사이로 그의 새하얀 목덜미가 드러나 있었다. 사내의 오른쪽 목덜미 정확히 같은 자리에 필름 속 살인자와 한치 오차도 없는 똑같은 형태의 일그러진 붉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살인자의 피가 그대로 이어졌음을 증명하는 무서운 증거였다. 밀려오는 분노에 내 흔들리는 어깨가 굳건하게 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내 놈들이 결코 지울 수 없었던 살인자의 흔적이다. 나는 투박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사내를 향해 둔탁한 한마디를 내던졌다. 사내는 자식의 목덜미를 가리키는 화면과 자신의 몸을 번갈아 보며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다. 우연일 뿐이라며 저런 낡은 필름 속에 찍힌 점 하나로 우리 가문의 수조 원대 자산을 건드릴 수는 없다고 미친 듯이 발악했다. 사내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찢어지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지 오래였다. 국과수 차량의 문이 열리고 수석 감정관이 법적 효력을 지닌 공식 감정서를 들고 걸어 나왔다. 조작 불가능한 실버 할라이드 필름의 과학적 분석 결과는 완벽했다. 이 한 장의 문서로 가짜 재벌 가문이 30년간 신분을 세탁하고 진짜 상속인의 자산을 강탈해온 거대한 범죄의 전모가 완전히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사내의 다리가 완전히 풀리며 흙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사내와 결탁했던 부패 정치인 놈은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차량으로 은밀히 도망치려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민우의 직속 경호원들이 그의 앞길을 철벽처럼 막아서며 차가운 수갑을 꺼내 들었다. 30년간 억울하게 짓밟혔던 우리 가장들의 한 맺힌 복수가 마침내 가짜들의 심장을 향해 거대한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사진관 마당 위로 가짜 재벌 가문이 파멸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음이 무섭게 울려 퍼졌다. 사내의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국과수 수석 감정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사진관 마당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다. 감정서에 찍힌 선명한 붉은색 관인이 30년 전의 진실을 법적으로 완전히 공인하는 순간이었다. 모니터 화면 속 젊은 살인자의 목덜미에 새겨진 뱀 눈 모양의 일그러진 반점 하나가 유독 도드라졌다. 내 앞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저앉은 가짜 재벌 이세놈의 목덜미에 박힌 점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사내는 자신의 목을 감싸쥐며 단 한마디의 변명도 구사하지 못하고 사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것으로 저 오만한 재벌 회장 일가의 진짜 추악한 정체가 백일하에 완벽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30년 전 진짜 상속인의 친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름과 신분을 통째로 도용한 살인 사기단이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며 수조원의 자산을 누리는 동안 나와 민우는 지하 암실에서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허허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허허로운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내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30년 동안 시큼한 약품 냄새를 맡으며 이 낡은 암실을 지켜온 내 고독한 책임이 비로소 무겁게 빛을 발했다. 잠시 후 내 곁에 선 민우가 주머니에서 검은색 위성 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묵직한 한마디를 건넸다. 지금 즉시 가짜들의 가문을 향해 준비해둔 모든 자본의 그물을 당기라는 단호하고 짧은 명령이었다. 전 세계 금융계를 뒤흔드는 민우의 글로벌 사모펀드가 단 1초 만에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국내외 모든 금융 전산망을 타고 가짜 재벌 일가의 전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실시간으로 단행되었다. 그들이 평생 타인을 속여 모아둔 3조 원 규모의 거대한 자금줄이 전면적으로 동결되는 순간이었다. 사내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수십 통의 긴급 재난 같은 전화벨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실시간 주식시장에서는 가짜 재벌 가문 대기업의 주가가 사정없이 폭락하며 공중분해의 길로 접어들었다.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치닫자 옆에 서 있던 부패 정치인 놈이 이성을 잃고 사방으로 날뛰기 시작했다. 사내와 정치인은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보고자 다급하게 휴대폰을 붙잡고 인맥을 찾아 전화를 걸어댔다. 자신들이 관리하던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즉시 송금하겠다며 추악하게 고함을 질렀다. 50억이든 100억이든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당장 이 국과수 감정서를 폐기해 달라는 단발마의 비명이었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되는 줄 아는 저 가짜들의 마지막 발악은 참으로 비참하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러웠다. 하지만 그들이 전화를 붙잡고 은밀하게 뇌물을 제안하던 바로 그 순간 사진관 정문 밖으로 굉음이 울렸다. 민우가 국제공조를 통해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검찰청 특수부 수사관들과 경찰, 대형 차량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뇌물을 건네려던 사내들의 통화 내용 전체가 고성능 감청 장비에 실시간으로 녹음되어 현장에서 즉각 검거된 것이었다. 뇌물 공여 및 신분 도용 그리고 30년 전의 살인 공모 혐의로 사내와 정치인의 손목에 차가운 무쇠 수갑이 채워졌다. 수사관들이 사내의 명품 맞춤 정장 깃을 거칠게 잡아끌며 경찰 차량 안으로 사정없이 밀어넣었다. 사내는 마당 흙먼지 구덩이 속에서 구두가 벗겨진 채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비참하게 울부짖었다. 나는 말을 삼키는 침묵 속에서 그 추악한 자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응시했다. 3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민우. 부모님의 한 맺힌 영혼이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짜 재벌 가문의 화려했던 자본 성벽이 단 10분 만에 완전히 허물어지며 완벽하게 공중분해되었다. 마당을 가득 채우며 사방을 뒤흔들던 철거 용역놈들의 무쇠 도끼는 마당 한구석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다. 나는 흔들리던 어깨를 무겁게 바로 세우고 내 곁에 서서 눈물을 닦는 민우의 굳건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고독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악인들을 법과 자본의 이름으로 처단한 위대한 참교육이었다. 하지만 가짜들의 비참한 파멸은 결코 끝이 아니라 거대한 인과응보의 장엄한 서막에 불과했다. 마당 가득히 경찰차 경광등의 푸른 불빛이 어지럽게 번지며 가짜들을 어둠 속으로 싣고 멀리 떠나갔다. 주인이 쓰러진 용역들의 차량들도 허겁지겁 마당을 빠져나가며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남겼다. 나는 그 멀어지는 차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정적 속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부서진 사진관 마당에는 시큼한 아날로그 현상액 냄새와 함께 차가운 가을바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낡은 수동 카메라를 거친 손으로 꼭 쥐며 가슴속 깊이 묻어둔 마지막 독백을 조용히 삼켰다. 이제 30년의 긴 한을 풀었으니 우리를 위한 거대한 보상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법의 심판은 매서웠고 자본의 단죄는 잔인했다. 가짜 재벌 일가의 전 재산은 국가로 전액 추징당했다.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되었다. 그들이 남의 피눈물 위에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은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사기와 신분 도용 그리고 살인 공모 혐의까지 더해져 그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대기업의 간판은 순식간에 내려졌고 가문의 이름은 천하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그들의 숨통을 끊임없이 죄어왔고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 길바닥으로 나앉은 가짜 재벌 이세놈은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서 매일 밤 비명을 지른다고 했다. 돈으로 세상의 모든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자들의 비참한 종말이었다. 나는 사진관 마당에 흩어진 부서진 인화기 파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침묵을 삼켰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30년의 모진 응어리가 비로소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세상은 나를 디지털 시대에 뒤처진 불쌍하고 초라한 늙은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내 희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었다. 자식도 외면하고 세상도 알아주지 않는 어두운 암실이었지만 그곳은 진실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성역이었다. 30년 동안 거친 시큼한 약품 냄새를 맡으며 낡은 철제 캐비닛을 지켜낸 대가가 이토록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허허하고 깊은 숨과 함께 터져나온 웃음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내 오래된 사진관이 있던 낙후된 재개발 부지에는 새로운 기적이 거대하게 싹텄다. 민우의 주도로 그 자리에 3조 원 규모의 아시아 최대 복합 미디어 아트센터가 당당하게 세워졌다. 아날로그의 가치와 현대의 디지털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위대한 예술의 전당이었다. 그 거대한 빌딩의 가장 높은 곳에는 30년 전 민우를 구했던 내 작은 아날로그 암실의 형태가 벽돌 하나까지 그대로 복원되어 보존되었다. 하늘이 도운 완벽한 인과응보의 경제학이 완성된 것이다. 마침내 미디어 아트센터의 화려한 개관식이 열리던 날이었다.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명사들과 수많은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사진관 자리에 모여들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대나처럼 번쩍이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그 화려한 무대의 가장 중심에서 민우는 전 세계 언론을 향해 마이크를 잡고 나를 당당하게 소개했다. 평생을 바쳐 진실을 지켜낸 나를 이 거대한 센터의 종신관장으로 추대한다는 공식 발표가 사방으로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단상 위로 걸어나오는 내 낡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무겁고 정적 가득하게 울렸다. 민우는 내 거친 손을 다시 한번 두 손으로 꼭 쥐며 눈시울을 붉혔다. 관장님, 아저씨의 위대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수많은 사람의 아낌없는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내 귓전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평생을 고독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늙은 사진사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상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화려한 개관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 늦은 오후였다. 나는 센터 옥상에 마련된 조용한 하늘 정원으로 홀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품속에서 오래된 소주 한 병과 낡은 잔을 꺼내어 차가운 바닥에 조용히 따라 올렸다. 30년 전 억울하게 눈을 감으셨던 민우의 부모님 영전 앞에 올리는 마지막 한 잔의 술이었다. 이제 모든 한을 풀었으니 부디 저 하늘에서 편히 쉬시라는 말을 삼키는 깊은 침묵으로 대신 전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내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내 목에는 평생을 함께해온 낡고 빛바랜 수동 카메라가 여전히 묵직하게 걸려 있었다.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거짓 없는 진실만을 기록해온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거친 손끝으로 렌즈의 차가운 금속 테두리를 가만히 매만지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지나온 30년의 기나긴 풍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가장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고 침묵으로 버텨온 내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붉은 석양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장엄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포근하게 품어 안아주는 듯한 경이로운 풍경이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어깨로 그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오랫동안 묵묵히 바라보았다. 자식들의 차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씁쓸해하던 과거의 나약한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위험 있는 가장의 당당한 뒷모습을 남긴 채 나는 대지에 굳건히 서서 다가올 새로운 내일을 향해 깊고 묵직한 숨을 내쉬었다.